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치원의 바위라고 되어 있고요. 유치원은 몇 년대에? 30년대에 생명시 쓰는 아저씨예요. 인간이란 무엇인지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나는 죽으면 한계의 바위가 되리라. 그럼 바위는 좋은 거겠지. 되리라. 그러면 바위는 좋은 거겠죠? 뭐뭐 되리라 하면서 의지적 태도 보여주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야? 바위의 속성에 대해서 찾으러 가야지.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사랑과 연민에 물들지 않는다라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겠다.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비와 바람이 깎이는 대로 바위 입장에서 비와 바람은 시련이 되겠지. 시련을 주면 시련을 다 맞아가면서 억만년 비정의 한묵에서 아주 침묵을 지키면서 안으로 채찍질하며 내적 성숙을 위해서 자기 정진을 한다. 자기 자신을 다듬는다. 이 정도 되겠지.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생명에 뭐라고? 연연하지 않겠다고. 구름은 가만히 있는 대상인데 세상에 봤더니 어때요? 구름은 흐르고 있죠. 그러면 구름이랑 바위랑은 좀 반대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겠지. 흐르는 구름, 멀리서 들려오는 원래,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소리내지 않는 아파! 라고 소리내지 않는 바위가 될 겁니다. 난 바위 같은 사람이 될 건데 어떻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침묵하며 내적 성숙을 위해 정진을 하고 아프다고 소리내지 않는 그런 바위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이야기인 거지. 괜찮은가? 밑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라고 하지만 나는 옛날부터 늘 생각해놨지. 난 다시 태어나면 무조건 범고래야. 깡패 같은 범고래. 이렇게. 집단 생활에서 심심하지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완전 양아치인 거 알아요? 헤엄쳐 가는데 저기 물범 한 마리가 물 위에서 막 헤엄치고 있어. 다짜고짜 꼬리로 싸대기 때려서 기절시키고 지들끼리 막 좋다고 막 놀다가 또 갈 길 가고 그래. 먹으려고 사냥한 거 아니야. 그럽디다. 나는 이 다음에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라면서 얘도 역시 의지적이죠. 어떤 고양이?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반복. 사뿐사뿐 뛸 때면 커다란 까치발 같고 공처럼 둥글일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날 거예요. 사뿐사뿐 뛰고 공처럼 둥글일 줄 아는 유연하고 가벼운 존재가 되고 싶어요. 나는 툇마루에서 졸지 않을 거예요. 사기 그릇의 우유도 먹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툇마루 좋아해, 싫어해. 사기 그릇도 싫어해. 툇마루면 어떤데? 비 오면 비 피하고 해지면 해피할 수 있는 데죠. 그러니까 툇마루 사기 그릇은 뭐라고? 안락한 삶 정도 되겠네. 그래서 대신 가시덤불 속을 누비면서 넓은 벌판으로 갈 거야. 왜? 여기에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쥐와 뛰어놀이라. 정말?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참새 떼 덮칠 거야. 그들은 놀라서 후다닥 달아나겠지. 폴짝폴짝 뛰다를 거야. 꼬마 참새는 잡지 않을 거야. 사소한 거, 작은 거 별로 안 좋아해.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툭 건드려서 놀래주기만 하리라. 야, 양아치인데? 꼬마 참새 입장에서 그냥 깜짝 놀라고만 말 건 아닐 것 같은데, 진짜? 그리고 곧장 내달아서 제일 큰 참새를 잡을 것이다. 사소한 거 말고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거다. 그러면 해는 기울어지고 바람도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홀로 남아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 고독, 외로움을 어떻게, 그렇지, 싫어하지 않을 거야. 피하지 않을 거야. 어둠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으리라. 내가 찾을 거니까요. 이 낯가리는 뭐예요? 위에 나와 있는 사기 그릇에 담겨있는 우유와는 다르게 내 힘으로 얻어내는 거지. 훌쩍 뛰어. 거기 속에는 집단 냄새 훈훈하겠지.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릴 거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 비가 빈 벌판을 쏟아낼지도 모르지. 생각하면 안락하지는 않아.
나는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나는 꿈을 꾸리라.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 꾸리라. 어쨌든 이런저런 꿈을 꿀 거야. 계속 의지적이다. 표현법을 찾으면 순서 뒤바뀌어 있으니까 도치 정도 되겠고, 고양이로 태어날 건데 고양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양이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끝. 됐을까? 다시가 아니라 수필이죠. 다수필 한번 보러 갈게요. 조금 키워서. 자, 확인. 옴매. 강, 회, 하는 물 중에서도 큰 것이다. 물에 대해 이야기할 건가 보다. 사람들은 반총, 동백, 곤륜, 만산, 큰 산에서만 나온 것만 알고 그것이 이 네 산에 다다르기 전 근원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물의 근원을 알지 못해. 나는 안다는 얘기겠지. 대개 물의 성질은 아래로 스며들어서 내려가는 거다. 땅 밑에 있을 때에는 잠복하여 괴어 있지만 땅 위로 나오면 흐르고 움직이고 가득 차서 이치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본다. 물의 성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장소에 따라 자꾸 변한다. 사람이 물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국한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어둡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근원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네. 그러므로 성인은 땅 밑에 있는 물을 보고 물이 있는 형상을 보고 사괴를 만든 다음 비괴를 다음에 이었고 사람들에게 근원을 미루어 흐르는 데까지 보여준 것이다.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성인들은 어떻게 그 물의 근원을 알려줄 만큼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물의 근원을 아는가? 축축하게 젖은 것은 물에 남은 기운이다. 아, 물의 근원을 아는가? 아니, 몰라. 물의 특성 중 일부만 알지, 사람들은. 그 흐르는 것이 방울방울 끊어지지 않아 줄달아 있다 장강을 통하고 큰 바다에 달하여서 호호 넓고 쾌연하게 넓게 왈칵 닥쳐서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방울방울이 이어져서 큰 바다로 가고 나중에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 큰 물도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다. 은밀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를 능히 살피겠는가? 이런 것을 살필 수 있는 사람 없어. 이것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하동에 있을 때라면서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작은 샘이 있었는데 수풀에 파묻혀 나와 방향을 알지 못해 그냥 막 물이 너부대대 막 흘러서 나와. 이웃 사람들이 더러운 흙에서 나온 거라 억측하고 더럽다고 여겨 먹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내가 청소하고 흐름 터놓고 동쪽에다가 벽돌로 우물을 만들어서 바로 이웃에 있는 냉정, 찬 우물에서 이름난 것과 수맥이 같고 맛이 같으니 한 근원이요 물줄기만 나누어진 것이었었다. 집 옆에 있는 작은 샘은 너부대대 지저분하게 이르고 조금 떨어진 데서 맛 좋다라고 이름나 있는 냉정, 우물이 하나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를 잘 정돈해서 물이 예쁘게 흘러나오게 정돈을 했지. 깨끗해 보이게. 그래서 마셔봤더니 맛이 똑같아. 왜? 얘하고 근원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로 불호들이 와서 서로 치하하며 왕래하고 길었어도 마르지 않으니 야 내가 옛말과 같이 지혜를 써서 물을 흐르게 한 것인가? 그건 아니지. 흐르는 것을 거슬러 근원을 알아낸 것인가? 하였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물 얘기하다 이제 뜬금없이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이 있다. 느낌이 왔네요. 여기 집 옆에 작은 샘은 어떻게 세상에 쓰임당하지 못한 사람. 여기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세상에서 쓰임을 받은 사람. 둘 다 똘똘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쓰이고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재주가 좋기 임금을 착하게 하여 백성을 윤택하게 할 선비가 있는데 사람들이 곁에서 비방하면 물러나와 고칠고 더러움 참으며 때를 기다리다가 성군과 지기를 만나 그 도를 천하에 행하면 어찌 이 물과 다르겠는가. 그러면 요거겠네. 재주가 있어서 원래 일했던 선비는 어떻게 내 옆에 작은 샘물 이야기를 하는 거겠고, 도를 성군과 지기를 만나 도를 천하에 행한다라고 하면은 정비 이후에 그 물이 되겠지. 오늘도 위에 있는 자는 권력자들은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취하고 안 되는데 그 마음에 옳고 그름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 물이 흐르는 것만 알고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면서 위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는 건가? 너는 왜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보냐? 라면서 인재 등용에 관련된 사항을 비판하는 거죠. 하늘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징험한다 라고 했으니 물을 논함에도 그렇다. 맹자 말씀에 인용. 물을 보는 데에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근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며 물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서의 깨달은 현재의 인재 등용의 문제점, 비판, 그리고 물이든 사람이든 근원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얘네들처럼 외모나 언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2번 가나 모두 자연물이진의 특성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는 화자가 죽어서 되려는 바위, 허무로 가득 찬 현실을 초국할 수 있는 존재, 나는 이 다음에 태어나려는 고향이 집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고 고결하게 살아가는 존재. 화자들은 각각의 자연물이 되어 어떠한 시련,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이상적 삶을 추구하겠다라고요. 확인해 볼게요. 역시 본문 보면서 할게요. 1번 가의 애련과 희로 여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 나 퇴마루 사기 그릇 우유 고양이가 되어서도 싫어할 거죠. 이상을 이루려는 화자가 멀리하려는 대상 나쁘지 않은데 2번 가의 비와 바람 바위 입장에선 시련이지 나의 거센 바람과 함께 찬 비 고양이 입장에선 시련이죠. 2번 맞지. 3번 먼 원내 멀리서 치는 번개소리 바위 신경 써 안 써? 안 쓰지. 나이에 밝은 들판은 고양이가 뛰놀면서 살고 싶은 곳이죠. 둘 다 화자가 소망하는 삶? 아니요. 바위는 먼 원내 번개소리 신경 쓰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3번 틀리지. 4번 억년 비정의 한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 멀리서 치는 번개. 3번 억년 비정의 한몫은 누가 할 거야? 바위가 할 거죠. 현실 속에서 나 그래 시끄러워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주겠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괜찮죠? 고양이 입장에서의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날 거야. 자유롭고 고결하게 사는 삶 나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뒷페이지 3번 문제는 보기 같이 보면서 할게요. 보기는 달을 도식화한 것이다. 달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이 똑같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근원을 모르지만 성인은 그 근원을 알죠. 위에 있는 자들은 인재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성군과 직위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답 찾으러 갑시다. 1번 필자는 A가 세상 사람들은 물이 아래로 스며드는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물을 본다고 평가를 했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괜찮죠? 2번 필자는 B. 성인이 물의 근원을 살펴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파악한다. 성인들은 물의 근원이 어딘지 알아. 3번 필자는 C가 위에 있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필자는 C가 A처럼 보이는 것으로만 인재를 등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비판한 거 맞죠? 4번 필자는 인재가 도를 행할 수 있도록 D.
성군, 지기가 물의 근원을 아는 사람. 그렇지. 성인, 얘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물의 근원 아는 사람이지. 답은 5번이겠네. 필자는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는 C가. 그래, 그렇다 쳐. 어허. 물의 특성을 안다고? 아니요. 얘네들은 물의 특성 몰라. 그러니까 5번 틀리지. 요 부분에서. 됐을까요? 앞부분으로 넘어와서 4번 문제 풀러가야 되겠네요. 자, A 뭐예요? 아, 기억이구나. 안으로 책찍질한다. 4의 1번. 동요하지 않고 내면을 단련한다. 괜찮죠? 네. 니은 찾으러 갈까? 니은은 어디 있어요? 나 제일 큰 거 찾을 거야. 꼬마 안 잡고.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살 거야. 나쁘지 않죠? 큰 참새 찾기 힘들걸? 3번. 디귿. 어두움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으러 다닐 거야. 내 힘으로 먹을 것 찾으러 갈 거야.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죠? 그 다음 리을 어디 있나 리을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것을 볼 수가 있겠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사람. 와, 엄청 훌륭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4번. 그 원리까지 아는 사람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 괜찮죠? 그럼 답은 5번이겠네? 불호와 같이 이 불호들은 어떤데요? 물의 근원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불호와 같이 지혜 있는 사람 이미 틀려먹었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불호들이 내가 물을 이렇게 나눠서 놨더니 지들끼리 칭찬하고 왕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잘 예쁘게 가다듬어져 있는 우물에 와서 물 떠먹는 애들. 걔네들이 4의 5번 불호와 같은 지혜 있는 사람? 아니 얘네 지혜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답은 5번. 5번. 5번 문제 또 마무리 지으러 갈게요. 어디에 있을까? 가는. 흐르는 구름. 흐르는 구름은 어때요? 바위와 다르다 그랬죠? 어느 면에서 다를까? 바위는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구름은 흘러가면서 자꾸자꾸 변하죠? 가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는 또 어디에 있을까? 나. 위에 있었어요. 위에 있다고? 아, 방금 그 질문을 있죠. 거기 흐르고.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의 흐르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흐르고 움직이고 가득 차고 뭐 얘는 그냥 자연 그냥 움직이는 애들이라고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자꾸자꾸 움직이는 아이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 3번이 제일 좋지. 됐을까?